오늘은 인과응보, 인연가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셨죠. 연기고 인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은 인연의 가보는 깊은 산속에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 없고,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고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인연의 가보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 인과법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최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자기가 최면 상태에 들어, 자기가 최면에 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생을 갖다가 쭉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가 케이시가 자신의 최면 상태에서 수천 명의 전생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전생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현생, 지금의 용모, 그 다음 제 복, 질병, 이런 것들은 전생 행위의 결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의선가, 아급아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전생을 읽어낸 기록들이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태종 순치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 태종 순치왕제. 이 양반은 황제였는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도의 수도승인데 그때 수도를 잘해가지고 지금 황제가 되었더라 이거야. 아, 이거 타락했구나 이러면서 황제를 버리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전생에 잘 닦으면은 그 좋은 가보로 인해서 선의성가죠. 선업성가죠. 황제도 되더라. 이제 우리 자기가 한 모든 것은 불교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면 제8시, 제8아리아식, 이건 이제 심리학자 칼융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무의식 속에 다 녹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녹화가 되고 다 저장이 되어 있더라. 저장이 돼서 이게 인연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깨어나더라.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자기가 한 모든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선업이라든지 악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야기하면은 무의식 속에 전부 녹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윤회를 하더라. 윤회를 하면서 그에 맞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어김없이 깨어나더라. 그러면 선인선가, 악인악가가 되겠죠. 그 TV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사막에 아무 생명도 없어.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있습니다. 여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풀 한 파기 없던 사막에도 비가 옵니다. 어쩌다가 아무것도 없는 죽은 사막 같은 사막에 비가 오니까 갑자기 그냥 막 풀하고 막 이런 게 쏙쏙으로 자라요. 쏙쏙으로 자라니까 어디서 왔는지 별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와. 그리고 또 어디서 왔는지 토끼도 뛰어와. 그래서 비가 와 죽은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비가 오니까 풀이 막 급격하게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 몸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불교 유식학으로 이야기하면 팔식, 아리아식, 장식, 시스 심리학자 칼융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누구나 다 알죠. 이 무의식 속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깨어나더라. 컴퓨터로 작업한 모든 것들은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때는 하드디스크 저걸 띄가죠. 그리고 범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드디스크 저걸 갖다가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컴퓨터에 작업한 게 모든 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듯이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없어지지 않고 이게 요게 윤회를 하더라. 여러분 알기 쉽게 하면은 요게 윤회를 했다가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은 깨어나더라. 그리고 우주나 지구에 있는 모든 거시와 미시는 원운동을 합니다. 지구만 공격자전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시 미시 모두 돌지 않는 것은 없고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이랑을 던지면 결국 자기한테 날아오죠. 자기가 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은 없어지지 않고 무의식이 저장되고 우주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장 파장이 맞는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모든 것은 거시 미시 모든 것은 원운동을 하듯이 원이 좀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빨리 돌아오는 것도 늦게 돌아오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계속 지금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발전 속도가 빨라지죠.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하듯이 세상이 자꾸 빨라지죠. 빨라지듯이 인연 가고 인간부가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빨라진다. 옛날 같으면은 뭐 3대 뒤에 일어날 게 지금은 당대에 팍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맞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노인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우리는 노인들을 무시하는데 노인들은 나이가 먹는다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늙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발효가 돼야 되는데 성숙이 돼야 되는데 썩어버리죠. 공부를 안 하면. 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사바석에 오타각세에 물들어가지고 더 더러워지죠. 썩어버리죠. 그렇지만 이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과 더불어 살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을 피워내면 어떻습니까? 꽃도 피워내고 또 발효가 되면 성숙이 되죠. 이래 잘 사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공짜로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가르쳐 주죠. 자기 노하우를 뺏기기 싫어서 안 가르치고 시기 질투해서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죽을 때가 다 된 노인들한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면은 너무 반가워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시기 질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식물이 씨를 남기고 싶어 하고 사람도 씨를 남기고 싶어 하듯이 자기의 노하우를 갖다가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 노인들한테 찾아가면은 온갖 보면 잘 사는 노인이죠.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가 공짜로 전수를 받을 수 있더라. 이 노인들한테 내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노년의 인생 전체를 계산해 볼 때, 뭐 자기 인생이고, 자기 주위의 인생, 친척들 인생, 친구들 인생 다 계산해 보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은 10명 중 2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식이 잘 되지 않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하여튼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10명 중 5명 정도가 자식 농사도 뭐 그런 데로 괜찮고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엔 좋은 경우가 더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 타면 정 좋은데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리 타면 좋은데 남한테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원한 살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삶에서 자기가 원하든 간에 원치 않든 간에 약간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피한 경우고 그렇지만 원한을 사서는 안 되겠다. 인과응보가 있든 없든 간에